이전 강의 시간까지 여기 DIN471 이 파트까지 조립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요놈에 대해서 마저 완성을 시킬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실린더가 있고요. 여기에 실린더 로드가 들어갈 거고요. 그 실린더 로드와 이쪽에 링크절 파트가 들어가서 서로 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 구성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교육예제 1번 폴더에 있는 자, 008번 파트와 009번 파트, 008과 008 미러를 하나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구멍의 모서리와 그 다음에 이 링크절의 요 구멍의 모서리가 서로 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 면과 그리고 이쪽 면에 대한 메이트 조건과 그리고 가운데 축과 이 구멍에 축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메이트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면과 면, 축과 축을 일치시키는 삽입의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삽입의 요 모서리와 즉 모서리의 가운데 축과 자, 그리고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위에 방향이면 얘는 체결되기 위해선 아랫 방향으로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랫 방향에 요 모서리가 서로 삽입으로 체결이 되라. 자, 좀 옵션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구멍의 모서리와 자, 만나는 이 화살표 방향 중요하죠. 이 모서리가 서로 삽입으로 체결이 되라. 자, 이렇게 지금 링크절을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링크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008번과 자, 008 미러 파트. 자, 형상은 비슷합니다. 형상은 비슷한데 즉 가운데 평면을 기준으로 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틀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자, 즉 008번 요 파트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에 자, standard.ipt 자, 이거를 하나 여시고요. 자, 여기서 작업할 건 없습니다. 스케치 환경에선 작업할 게 없고 자, 스케치 마무리 자, 이쪽에 파생이란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파생. 자, 파생을 이용해서 자, 교육 예제에 있는 자, 008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왔을 때 이 파생을 이용해서는 두 가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축적 횟수. 자, 형상은 비슷하지만 스케일이 다른 그러한 파트를 굳이 모델링 할 필요 없이 파생을 이용해서 뭐 2배로 커져라 혹은 반으로 줄어들어라. 자, 이런 식으로 축적값을 준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가운데 평면을 기준으로 얘가 위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얘가 이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돌출된 그러한 부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 대칭 평면을 클릭하시면 즉 XY 평면을 기준으로 얘가 밑으로 즉 미러된 형상의 파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러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파생을 이용했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즉 008번에 있는 거를 파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008번 파트를 편집을 한다면 얘도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008번을 수정해도 얘는 적용을 안 시키겠다. 자, 그러시면 이 008번의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링크 끊기라는 게 있어요. 즉 008번을 수정하더라도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자,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링크를 끊으면 다시 연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닫고 굳이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
자, 이쪽에 부시가 들어갈 거예요. 부시가 들어갈 거고요. 자, 밑에 핀이 하나 튀어나와서 이 실린더 로드랑 체결하기 위해서 파트가 또 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에 구성 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이번엔 자, 009번 파트와 그리고 자, 013번, 즉 13번 파트, 9번 파트를 하나씩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시를 여기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저희가 먼저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이 부시의 가운데 축과 그리고 요 구멍의 가운데 축은 서로 일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이트 구속 조건에 이의 축과 그리고 이 가운데 구멍의 축은 서로 일치가 되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부시의 위의 면과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위의 면을 서로 딱 같은 방향으로 일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한 구속 조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자, 메이트의 플러시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은 같은 방향으로 일치가 되라.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한번 줘볼 건데요. 자, 뭐 지금 플러시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면과 자, 이 면은 자, 같은 방향으로 일치가 되라. 그리고 메이트 조건으로 얘의 축과 그리고 요 가운데 구멍의 축은 서로 일치가 되라.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링크 절을 움직였을 때 이 부시가 만약에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자, 걔는 축과 축의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핀이 이쪽 뒤로, 자, 이쪽 뒤로에서 들어가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006번 이 베이스 플레이트 때문에 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이 006번에 대한 플레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제어한다면, 즉 가시성을 끈다면 자, 이 핀을 조립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성 제어하는 방법은 숨기고자 하는 파트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가시성을 해제하시면 자, 이렇게 가시성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핀을 자, 체결을 할 건데요. 자, 구속 조건에 삽입의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 모서리와 자, 이 모서리를 체결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챔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러 저희가 챔퍼를 여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챔퍼를 무시하고 삽입을 한다면 나중에 간섭 분석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이 간섭이 됐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간섭 분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챔퍼를 했고요. 자, 무시하고 자,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모서리와 체결되는 이쪽 모서리를 체결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체결했으면 다시 006번, 즉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켜야겠죠. 자, 이쪽 검색 공간, 즉 모형에 보시면 자, 006번이 지금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 가시성을 체크하시면 다시 살아나겠죠. 자, 그래서 조립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파트 때문에 조립하기가 힘들다면 가시성을 제어해 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다 제가 실린더 로드를 2개를 배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004번 파트네요. 자, 이 실린더 로드 2개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실린더 로드가 가지고 있는 축과 그 다음에 이 실린더의 축을 서로 일치시키면 될 겁니다. 당연히 메이트 조건이 되겠죠. 자, 얘의 축과 얘의 축을 서로 구속 조건을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의 축과 실린더 로드의 축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자, 지금 여기에 자, 이 실린더 로드를 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파트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파트에는 구멍이 있고 스레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즉, 이 실린더 로드도 이 스레드난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구속 조건은 얘가 방향이 뒤집어져서 구속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럴 때 뭐 굳이 기존에 있는 구속 조건을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회전을 이용해서 즉 회전시키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하시면 자, F4번 키 그 모양이 조그맣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줍니다. 자, 위치만 잡아주고 나서 자, 이쪽에 있는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자, 바로 그 축과 축의 구속 조건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자, 얘도 회전을 이용해서 방향을 변경시키고 업데이트.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구성 요소 회전, 즉 이 회전을 이용하면 쉽게 방향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쪽에 있는 이 실린더 로드를 체결하기 위한 파트를 다시 한번 불러올 건데요. 자, 010번 파트네요. 자, 얘를 마찬가지로 2개 배치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생각해 본다면 자, 이 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축과 자, 이 핀의 가운데 축은 서로 일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의 축과 그리고 이 핀의 축을 서로 일치시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핀의 축과 그리고 이 파트의 축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에 대한 자, 이 파트에 대한 자, 위치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실린더 로드가 가지고 있는 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구멍, 즉 체결되는 요 구멍도 축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의 축을 일치시키면 요 파트에 대한 높이는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 자, 실린더 로드의 축과 그리고 구멍의 축은 서로 일치가 되라. 마찬가지로 이쪽에 실린더 로드의 축과 자, 이 구멍의 축은 서로 일치가 되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실린더 로드까지 좀 결합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체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구속 조건은 자, 이쪽 실린더 로드의 이쪽 평평한 면과 그리고 이쪽 핀의 이 원통형 면에 대해서 서로 딱 붙게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즉 그러한 면과 원통형 객체를 서로 붙이는 명령이 구속 조건에 접선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 자, 평평한 면과 그리고 접하는 원통 면을 그리고 적용을 시킨다면 자, 얘는 이제 딱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자, 접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쪽 면과 그리고 이쪽 원통면은 서로 접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여기 실린더와 그 다음에 링크절까지 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쪽에 가운데 길다란 부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부시가 이렇게 뒤에 튀어나오고 거기에 이제 집게가 들어갈 겁니다. 집게가. 자, 그러면 먼저 구성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기다란 부시인 001번 파트를 자, 001번 파트를 2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요거에 대한 구속 조건은 쉽게 줄 수가 있겠죠. 가운데의 축과 이 구멍의 축을 일치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의 면과 요 튀어나와 있는 위의 면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일치를 시킬 겁니다. 플러시가 되겠죠. 자, 구속 조건에 얘의 축과 얘의 축을 서로
일치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 조건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을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서로 일치시킬 거고요. 메이트의 축과 축으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쪽에 집게가 들어갈 겁니다. 각각 집게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007번 파트네요. 자, 007번 파트인 집게를 두 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집게는 자, 여기에 체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인벤터 조립품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요. 자, 인벤터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립되는 형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고서 조립을 하시는 게 조금 에러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집게를 조립되는 모양으로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회전을 이용해서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 구성요소 회전을 이용해서 자, 클릭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자, 조립되게끔 비슷한 형상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동일하게 맞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대한 조립이 되게끔 환경을 맞춰놓고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집게에 튀어나와 있는 요 면과 그리고 플레이트의 요 뒷면이 서로 딱 붙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속 조건에 튀어나와 있는 이 면과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뒷면은 서로 딱 붙어라. 자, 마찬가지로 자, 이쪽 면과 자, 그리고 요 DM 면이 서로 딱 붙어라. 자, 그래서 요 집게는 요 면에 딱 붙어서 움직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 이 집게. 자, 이 집게는 자, 이 핀은 이 집게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즉, 이쪽에 보시면 이쪽의 면과 이 원통형 객체에 대해서 서로 접하게끔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전에 배웠던 접선의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즉 닫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닫혀져 있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집게를 나중에 구동을 시킬 건데요. 자,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 구속 조건에 접선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자, 변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시면 좀 더 구동하는데 에러 확률이 좀 더 덜 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 평평한 면과 이 원통 면이 서로 접해라. 즉 전이 구속 조건이 될 거고요. 자, 이쪽 면과 그리고 이 원통형 면이 서로 변이 구속 조건으로 적용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집게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자, 이 안에서만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즉 변이 혹은 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확장시켜 보면 저희는 변이 구속 조건을 줬지만 구속 조건 이름은 전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변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 구속 조건은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여라. 자, 그럴 때 주는 조건이 바로 변이 구속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 이쪽에 핀이 들어갈 거고요. 2개. 자, 그러고 나서 그 핀은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마찬가지로 요 슬롯 형태의 장공이죠. 요 안에서만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배치를 이용해서 자, 002번 파트네요. 자, 얘를 2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 빨간색 핀의 가운데 축과 그리고 이 구멍의 축이 서로 일치가 되라. 자, 그리고 플러시 조건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의 서로 방향이 일치가 되라.
그리고 플러시 조건에 얘와 이 면이 서로 일치가 되라. 메이트 조건으로 얘의 축과 그리고 구멍의 축은 서로 일치가 되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빨간색 핀은 요 닫혀져 있는 요 영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변이 구속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의 원통 면을 클릭하는데요. 자, 자, 방금 줬던 이 부분은 자,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면, 닿는 면이 서로 사이즈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 얘 같은 슬롯, 슬롯 형태의 장공은 자, 이쪽 면과 그리고 이쪽 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그럴 때는 요 좁은 면, 자, 이쪽 큰 면보다 좁은 면을 주시는 게 에러가 날 확률이 좀 더 작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구동, 이거는 뭐 많이 해보시면은 그 몸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좁은 면을 주시는 게 나중에 구동했을 때 에러 확률이 좀 더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통면과 이 좁은 면이 서로 변이 구속 조건으로 적용이 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움직여보면, 집게를 움직여본다면, 자,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핀은, 자, 이 링크절에 서로 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닫혀져 있는 영역이 아닌 오픈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위보다는 접선 구속 조건 주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에 이 원통면과 마찬가지로 이 좁은 평면에 대해서 접해라. 자, 그리고 이 원통면과 이 좁은 면에 대해서 서로 접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인다면, 자, 이렇게 집게와 링크절과 그 다음에 실린더 로드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강의 시간에 이어서 자, 현재 이 조립품을 계속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자, 완성이 돼갑니다. 이 뒤에 핀이 들어가고 덮개를 씌우면 완전히 완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조립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집게를 한번 구동, 즉 애니메이션, 즉 구동을 시켜 볼 거고요. 그리고 마저 덮개를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